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에서 근무 중인 황지영입니다. 저는 글로벌 리테일 비즈니스 트렌드와 소비 트렌드를 연구하고 강의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리테일 소식을 전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한국에서도 리테일 매거진, 동아 비즈니스 리뷰, 퍼블리 등을 통해서 리테일 소식을 전하고 있고 2019년에 출간된 리테일의 미래라는 책을 통해서 많은 한국 분들과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는 리스토어라는 책이 출간되기도 했고요. 아마존 이커머스 컨퍼런스에 굉장히 좋은 많은 세션들이 준비되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오늘 저의 강연이 글로벌 리테일 비즈니스에 관심이 많으신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이후의 이커머스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주어진 시간 동안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Before 코로나, After 코로나 이런 표현 들어보셨을 텐데 요즘은 With 코로나라고 하죠. 이 시대의 리테일 비즈니스 한번 살펴보고 그러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이커머스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측하고 어떤 기회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국가에서 지금 고전하고 있죠. 미국에서는 너무 안타깝게도 이 10월 기준 확진자가 760만 명을 넘어섰고 20만 명이 이미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그 국민 수의 8%에 이르는 2,600만 명이 지금 실직 상태에 있는 상황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보자면 전 세계 GDP의 3.11%가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고, 그런데 이 피해 양상은 사실 제조업 기반이 굉장히 강한 중국이나 이머징 이코노미는 피해가 적은 반면에 상대적으로 미국이나 유로존 같은 이 국가들은 피해가 더 큰 것으로 이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리테일 비즈니스 안에서도 사실 상품 카테고리별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이 럭셔리 상품군이나 담배, 그리고 뷰티, 퍼스널 케어처럼 개인 기호 상품들의 매출은 굉장히 이제 구입이 줄면서 매출이 줄어들었고, 반면에 패키지드 푸드나 프레시 푸드처럼 우리 생활에 정말 필수적인 그런 상품들의 매출은 늘은 반면 이렇게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상품 매출 변화, 그리고 이런 소비 변화들에 인한 이런 피해들이 어떻게, 얼마나 걸려서 이제 다시 회복이 될까, 이런 것들을 예측해 보면, 여러 기관들이 보기에, 2019년 수준으로 회복되는데, 최악의 경우에는 한 3년 정도 걸린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이 리테일 아포칼립스, 이건 사실 오프라인에 더 적용이 되는 말인데, 이 리테일의 종말이라는 것이 더 가속화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또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중요성이 더 이제 증가할 것이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 영역별로 또 보면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그 수혜를 받은 영역들도 있고 굉장히 피해를 받은 영역들도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저도 이제 좀 이따 줌으로 Q&A 할 텐데 온라인 회의 서비스는 엄청나게 매출이 증가했죠. 그리고 또한 텔레닥이나 케어클릭스 같은 원격 의료 서비스, 아마존은 엄청나게 이제 매출이 성장했고, 또한 쉬프트, 도어대시 같은 배달 서비스나 스트리밍 컨텐츠, 밀키트, 건강 피트니스,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그리고 데이터 서버나 클라우드 서비스나 또 한국에서는 이 편의점처럼 생활 근린형 이 리테일러들이 굉장히 또 매출이 올랐죠. 반면에 이 오프라인 기반 외식업계나 또한 이 항공, 여행업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받고, 또한 오프라인 기반이 강한 백화점과 패션 업계들 굉장히 피해가 많습니다. 어쨌든 이런 전반적인 이런 양상들을 봤을 때 앞으로는 조금 더 디지털로 좀 더 수렴하는 비즈니스가 될 것이고, 또한 언택트 라이프스타일, 언택트 쇼핑,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정말로 엄청나게 중요해질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언택트 라이프스타일을 잠깐 보면 여기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펠로톤이,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또 그 헬스클럽에 간 것처럼 그 효과를 낼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그 코치가 지시하는 것처럼 그 방향에 따라서 운동을 하고, 심지어는 그 같은 시간대 다른 각자의 집에서 운동하는 사람들끼리 소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있는 것이죠. 오른쪽에 보이는 텔레닥의 경우는 사실 미국에 더 이제 적용이 많이 되는 원격 진료 서비스인데, 증상이 있을 때 전화나 영상으로 이렇게 증상을 설명하고 또는 보여주고 필요한 약을 처방받는 서비스입니다. 언택트 라이프스타일, 언택트 쇼핑으로 이제 번져가고 있는데, 언택트 쇼핑에 있어서는 아마존이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고라는 무인 매장, 편의점 수준의 무인 매장이 이미 2018년 1월에 선보였고, 그리고 지금 이게 매장 수가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올해 2월에는 이 신선식품까지 판매하는 슈퍼마켓 개념의 아마존 그로서리가 이미 론칭이 됐고요. 이런 무인 매장들은 AI나 컴퓨터 비전, 그리고 머신러닝, RFID 같은 첨단 기술이 조합된 이제 미래형 오프라인 매장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심지어 저번 달에는 이 아마존 대시카트라는 스마트 카트, 그러니까 스마트 카트 안에서 뭔가 다 결제까지 완성이 되는 이런 언택트 쇼핑의 그런 환경을 이제 마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언택트 자체가 이제는 그 아마존이나 이렇게 특별하게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언택트 기술을 가진 이 업체들이 아마존이나 징동닷컴, 중국의 징동닷컴 같은 이 업체들도 이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처럼 솔루션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경쟁 구도에서 이제는 정말 그 솔루션, 기술을 제공하는 그 솔루션으로 이렇게 플랫폼화 되고 있다는 것. 그러면서 가격도 낮아지면서 더 많은 리테일러들이 무인 매장을 구현할 수 있는 환경으로 접어들고 있다. 어쨌든 이 언택트는 전반적으로 이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 뿐만 아니라 리테일 비즈니스 전반에서 롱텀 트렌드라고 이제 예측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양상에서 보다 더 많은 세분화, 그리고 보다 더 많은 영역으로의 확장, 그리고 그 영역 안에서 어떤 M&A가 더 증가하면서 이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언택트가 주요 트렌드가 될 것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이커머스를 이제 살펴보면, 오프라인 리테일 성장세보다 온라인 리테일 성장세가 정말 몇 배나 이제 더 빠르죠. 그리고 또한 이 코로나 기간의 쇼핑 행태도 보면, 물론 이제 그 집에서 있어야 됐기 때문에 락다운 상황에서 집에서 뭔가를 주문할 때 대형마트에서 줄을 서서 그 오프라인에서 쇼핑하는 것도 그런 가능성도 있었지만, 온라인으로 쇼핑하는 비율이 2배 이상 이제 높은 것이죠. 또한 이런 성장의 그 결과가 사실은 리테일 아포칼립스, 아까 말씀드린 오프라인 리테일의 어떤 종말을 더 가속화시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시는 브랜드들이 이 매년마다 제가 이제 그 굵직굵직한 브랜드들, 파산한 브랜드들을 이제 아이콘을 가져온 건데, 이 로고들을 보시면 정말 많은 브랜드들이 이제 이미 파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25년까지 사실 이 10만 개의 매장들이 이제 문을 닫을 것이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어쨌든 이커머스는 굉장히 빠르게 증가할 거고 더 성장할 것이면서 그 모든 쇼핑이 어떤 디폴트가 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사실 아마존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미국 소비자들의 어떤 쇼핑에 대한 그 컨셉을 변화했다는 것인데요. 요즘에는 이제 상품 검색도 아마존 웹사이트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존은 뭐 물론 책을 온라인에서 파는 것으로 컨셉으로 시작했지만, 아마존 프라임이라는 멤버십 서비스를 통해서 2일 배송, 무료 반품 이런 서비스뿐만 아니라 디지털 컨텐츠, 그리고 또 아마존 자체로 아마존 웹 서비스 AWS, 이 서비스가 그 업계에서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온라인에서 판매하기 힘든 이 제약 이 분야에서 필팩이라는 업체를 이제 인수를 하면서 이 헬스케어 쪽으로도 이제 발을 뻗었고, 또한 2017년에는 홀푸즈 마켓이라는 유기농 전문 그런 슈퍼마켓 체인을 인수를 해서 이제 물류센터처럼 물류 거점으로 이제 만들고 있는 것이죠. 또한 아마존 고 그로서리 좀 전에 말씀드렸고, 또한 스마트 스피커로 이 어떤 그 소비자의 모든 라이프 스타일을 전반적으로 자기 영역 안에서 이렇게 가둬주는 전략을 이제 펼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아마존 프레시라고 가장 최근에 론칭한 슈퍼마켓, 여기에도 매장 안에 알렉사가 탑재된 에코쇼를 탑재함으로써 이 소비자들을 오프라인에서도, 그러니까 결국 이제 디지털라이제이션, 그러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개개인으로 어떤 퍼스널라이즈 오퍼를 이제 제공할 수 있는지 그런 데이터를 점점 더 구축하는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저번 주인가요? 아마존 원이라고 손바닥으로 결제하는 서비스까지 이제 론칭을 한 것이죠. 정말 아마존의 그 추진력과 이런 어떤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 첨단 기술을 접목하는 그런 접근 방법은 정말 되게 놀랍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언택트 쇼핑의 선호는 지속될 것이고,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쇼핑을 접한 새로운 소비자들도 앞으로도 계속 온라인 쇼핑을 지속하겠다고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쟁 구도를 보면, 예전에는 이커머스 강자들끼리 어떤 경쟁 구도였다면 앞으로는 소셜미디어 웹사이트, 예를 들면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같이 이미 많은 소비자들의 트래픽을 가지고 있는 소셜미디어 웹사이트들도 쇼핑 기능을 탑재함으로써 새로운 경쟁 구도가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이커머스가 더 성장할 것은 뭐 분명한 사실인데, 그럼 과연 어떤 소비자들에게 좀 더 주목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 특히 이제 30에서 44세 사이 밀레니얼 세대들이 이 코로나19 동안, 이 올해 동안 이 디지털 전환을 주도한 소비자층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연령대가 좀 높은 사람들, 과거에는 온라인을 별로 그 쇼핑의 채널로 이용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어페럴 또는 뷰티, 그리고 또 여행 서비스 등 이 모바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소비자군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대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상품, 프로모션 등을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나라마다 고객 한 명당 그 창출되는 매출이 다르다는 점도 한번 유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문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타겟 고객의 잉여소득이 줄어든다면, 그 혹시 모를 그런 실직 상태, 이런 것들이 닥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럴수록 사실 소비자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심사숙고해서 고를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오히려 다양한 상품과 컨텐츠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우리 타겟 고객이 원하는 것, 그리고 그 고객이 원할 때 그 시점에 우리 상품이 있어야 된다는 그 고객의 이해를 바탕으로 조금 더 고객에 집중하는 시각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커머스에서 중요한 경쟁력 요소는 편리한 결제, 예를 들면 아마존의 원클릭이라던가, 그리고 아마존의 2일 배송 같은 편리한 결제와 빠른 배송, 이거는 기본이고요. 온라인 안에서도 어떻게 체험을 가져갈 것인가, 그런 경험적인 요소들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AR, VR처럼 온라인에서도 내가 조금 더 내가 직접 만약에 트라이 해본 것처럼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예를 들면 여기 와비파커에서처럼 안경을 다양하게 이제 이 스마트폰 안에서 또는 웹사이트 안에서 이렇게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는 세포라에서 사실 이 앱에서 보면 버추얼 아리스트 앱에서는 이 화장품 하나하나를 다 직접 트라이 해보지 않아도 내 얼굴에 어떤 식으로 어울릴 것인가를 테스트 해볼 수가 또 있습니다. 또한 아마존도 이 3D 바디 그 피팅을 위해서 3D 바디 스타트업 바디랩스를 2017년에 이미 인수를 했습니다. 아마존은 이미 웹사이트에서도 제가 이제 캡처한 것인데, 예를 들면 가구가 내 벽 색깔과 얼마나 어울리고 어떤 소파가 더 잘 어울리는지, 어떤 가전제품이 어떻게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AR로 실제적으로 실감할 수 있는 컨텐츠화하고 있는 것이죠. 패션 업계도 마찬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케아 플레이스도 가구가 내 거실에 어떻게 보이는 것인지 보여줄 수 있는 AR 이미 예전부터 실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음식 업계에서도, 이 레스토랑에서는 이 메뉴를 사실 얼마나 내가 예측하고 주문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죠. 여기 보시면 이제 프레젠테이션이 이렇게 보여진다, 이 메뉴가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공됩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이런 것도 AR로 이미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마존이 투자한 스타트업 obsessed VR 쇼핑몰, 이런 것들도 있는데, 여기를 보면 그
VR로 이 안에서 상품 이 안에서 이제 쇼핑 가는 것으로 다 보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리테일이 많이 변하고 있는데 이커머스에서도 그러면 또 어떤 트렌드를 조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까를 또 보면 사실 과거에는 별로 주목받지 않았던, 특히 이제 미국에서는 별로 주목받지 않았던 트렌드가 바로 친환경입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사실 미국에서는 재활용도 잘 안 하고 분리수거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 유학을 왔을 때 굉장히 이제 놀랐던 그 경험이 있는데, 근데 요즘에는 캘리포니아 쪽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산불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자연 재해들이 이제 나타나면서 사람들이 친환경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조금 더 이제 깨닫게 되는 트렌드가 있는 것이죠. 올버즈 같은 이런 브랜드들은 굉장히 트렌디한, 그리고 트렌디한 스타일과 그리고 색감, 그리고 첨단 기술을 적용한 어떤 쇼핑으로 사람들에게 친환경도 굉장히 힙할 수 있다. 이런 새로운 접근으로 굉장히 각광받는 브랜드들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주목할 트렌드라면 과거에는 이 럭셔리 브랜드가 이 온라인에서 별로 그렇게 큰 주목을 받지 않았는데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이제 이 럭셔리도 온라인에서 주문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많이 이미 경험을 했고, 이미 길티나 육스 같은 플랫폼들은 예전부터 있었던 것인데 코로나를 통해서 매출도 많이 늘었을 뿐만 아니라 육스 같은 경우에도 보다 더 그 첨단 기술을 적용해서 이게 어떻게 더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지 이런 기술들을 접목을 했고요. 그리고 9월 달에 올해 9월에 아마존도 럭셔리 스토어를 따로 이제 론칭을 했습니다. 아마존의 경우는 3D 피팅 이런 이 프레젠테이션을 또 보여줌으로써 소비자들이 조금 더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점점 더 온라인 안에서도 실제적인 경험을 좀 더 강화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목하면 좋을 것 같은 이 트렌드 중에 하나는 바로 이 K푸드, 이 한국을 어떻게 좀 더 브랜드화시킨 이런 상품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미 뭐 K방역이나 K뷰티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알려졌죠. 심지어 이제 세포라의 경우에는 세포라의 K뷰티 섹션이 아예 따로 있습니다. 이미.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정말 그 방역에서 모범 케이스로 떠오르면서 전 세계적인 모범 케이스로 떠올랐죠. 그러면서 K방역 굉장히 주목받았고,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이 기생충 영화가 정말 그 엄청나게 그 각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BTS가 미국에서 1위를 했죠. 저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BTS의 다이너마이트 이 노래 나오면 정말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한류가 과거에 어떤 마이너 트렌드였다면 지금은 사실 메이저 트렌드에 이제 진입한 단계가 됐는데, 그러면서 이런 동력들에 의해서 한국에서 하나의 브랜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아마존에서도 보면 과거에는 제가 지금 이 왼쪽에 직접 캡처한 화면들인데, 과거에는 사실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는 이렇게 새로운 상품들이 보이지만 과거에는 고추장, 된장, 라면 이 정도의 어떤 그런 상품군이었다면 점점 더 다양한 상품들이 판매되고 있는 반면에, 또한 전라남도의 경우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그 아마존의 웹사이트 안에 그 자체 웹페이지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세련된 동영상과 프레젠테이션으로 브랜딩에 필요한 단계인데, 그 전라남도의 경우는 자체적으로 이 아마존 내에서 이렇게 웹페이지를 구축한 것이 되게 인상적이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그 전라남도 그 웹페이지 안에서는 심지어 뭐 표고 분말이나 매생이, 정말 한국에서만 먹힐 것 같은 그런 상품들이 이제 막 팔리고 있는 것이죠.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요약을 해보면, 사실 제가 이제 강연의 마지막마다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리테일은 디테일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조그마한 차이가 소비자들의 구매까지 연결시켜주는 그런 동력이 됩니다. 사실 이 코비드로 인해서 언택트 이동의 어떤 변곡점이 이렇고, 또한 이커머스의 성장세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사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더 심화될 경쟁에서 모든 논의의 시작점과 종착점은 사실은 소비자 경험이어야 되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이걸 팔아야지라는 게 아니라 고객 관점에서 이 사람들이 왜 우리의 상품,
왜라는 그 이유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퍼스널라이제이션과 마이크로 익스피리언스를 만들어내느냐에 달려 있는데, 그것이 사실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DT가 굉장히 주목을 받는 것이고요. 또한 6개월이나 1년 후뿐만 아니라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5년 후, 10년 후의 관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고급화되고 세련화된 브랜딩도 필요하다고 이제 저는 봅니다. 그런 면에서 글로벌 시장에 대한 통찰도 필요한 것이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어떤 그 동력이 되어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고 그러면 Q&A 세션에 들어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